우리 시대에 그야말로 젊은이들에게 참 꿈과 희망을 주셨던 분이었고 다음 세대 우리 후진들을 위해서 후진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자가 그 양반의 생각이셨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부지런하며 승부욕도 강해서 세상 어느 누구와도 견주어도 절대로 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세계를 무대로 야심차게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들었으니 젊은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고 또 해외 진출도 도와주는 마음으로 여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루어낸 성취의 결과를 생전에 직접 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흔적을 이렇게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오역의 인생이라고 언론에서 평가를 합니다. 김우중 전 회장이 어제 오후에 영면을 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그런데 과정을 보니까 연명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단순한 연명 치료에 대해서 거부감 갖는 노년층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도 11개월간의 입원 치료를 받긴 했지만 연명 치료 거부의 뜻을 일찌감치 밝혀서 가족들도 그 뜻을 존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족장 역시 장례 역시 3인의 가족장 형식으로 치르게 되는데 보통 뭐 김우중 전 대우 회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한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해 봤을 때 성대한 장례를 예상하기 쉬웠지만 소박한 형태의 3일 가족장을 취한 것도 그리고 방금 보신 영상의 2015년 연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본인의 삶을 좀 잘 정리하면서 부침이 있었지만 자신이 이 경제사에 뛰어들면서 느꼈던 노하우를 후대에 전수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면서 말년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지막 의식들이 떠나는 순간 그리고 가족이 장례를 치르는 모습에도 비교적 소박하게 잘 담겨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장경태 위원장님 그 정치권과의 인연을 보니까 전직 대통령과 유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좀 인연이 있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소위 1980년대 초반에 신군부로부터 탄압을 당할 때부터 김대중 정치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김우중 전 대우 회장님이 어찌되었건 세계 대우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누비는 무역을 정말 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할 때 헨리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과의 만남도 주선을 하셨다고 하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 2001년 초반에 대우자동차가 표류하던 이 시기에 무료로 광고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만큼 대우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계에서의 어떤 의미 또 우리 정치인들과의 어떤 애정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박진영 의원님이 과거에는 저 때만 하더라도 관치, 그렇죠. 정경 유착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김우중 회장님이 이제 선친이 박정희 대통령의 은사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이 대우그룹을 우리 이제 흔히하는 압축적 근대화의 상징적인 이 재벌 기업으로 키워냈는데 사실은 또 뭐 한편으로는 선단식 경영, 그다음에 뭐 노동자 탄압 이런 문제들도 문제가 됐었고요. 김대중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국민의 정부 때 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우그룹이 해체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도 이 김우중 회장께서 대우자동차라든가 대우전자를 이 다른 기업과 빅딜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 입장을 가지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기재부에 제가 알기로 뭐 강봉균 전 장관님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 빅딜을 하면서 해체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그룹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봐서는 사실은 산업화에 공헌이 있지만은 과거 시대의 사고를 가졌던 또 옛날 경제인 이런 분이기도 했다. 이렇게 좀 양극단의 평가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준석 최고위원 보니까 그 해체 직전에 대우그룹의 위상이라는 게 세계 서열 2위였어요. 그렇죠. 예. 사실 뭐 저희 아버지도 이제 대우맨 출신이거든요. 대우 상사의 첫 직장을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많이 바라봤었는데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대우그룹의 그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요? 글로벌 경영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아까 언급되었던 문어발식 선단 경영이라는 것으로 또 그룹 자체에 위기가 오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사실 어느 정도 개발도상국 단계에서는 필요한 시기의 어떤 영업 형태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화에 지대한 공헌을 한 건 사실이나 공과 가가 동시에 존재하는 영업 방식이라는 것, 기업 경영 방식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김우중 이제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어떤 이런 아까 경제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있은 뒤에 결국 베트남에 가서 이제 베트남은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그런 형태의 기업가 정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후진을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향년 83세로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 어쨌든 대우가 남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네. 회사들이 흩어져가지고 뭐 증권에서도 남아 있고 또 건설에서도 남아 있고 그렇죠. 상사도 지금 이제 포스코에 인수돼서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유산들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참 김우중 회장이 이거죠, 장해찬 평론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리고 세계 경영. 이게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각하기 쉽지 않았던 얘기였거든요. 네, 회의에서 세계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자 김우중 전 회장이 바로 그거야라면서 박수를 치고 좋아했다고 하는데 일각에는 굉장히 독선적인 경영을 했던 경영자료도 알려져 있지만 임원들과 직원들의 의견에 가감없이 열려 있었다는 내부 평가도 있고요. 예. 제가 꼭 한 가지 지목하고 싶은 건 김우중 전 회장이 1979년 국내 최초로 주부 사원을 채용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리고 리비아에 해외 여성 주재원을 파견한 것도 1980년 대우가 처음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여성 대졸자 공채를 처음 실시한 그룹 역시나 1985년 대우그룹이 최초였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꽉 막힌 뭐 1인 독재 형태의 경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여성 친화적인 경영을 먼저 이끌어갔다는 점, 그 부분은 재평가를 받아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여성 친화적 정책을 펼칠 수 있었느냐? 동국원으로 많이 진출하고 해외 경영 많이 했잖아요. 해외 회사들을 보니 남자 혼자 돈을 벌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사회 진출 활발히 하는 것을 일선 경영 현장에서 먼저 봤기 때문에 85년도 대졸 여사원 공채를 최초로 시도하는 등의 그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정책들을 실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또 세계 경영과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역사가 다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장경태 위원장님, 지금 같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뭘까 한번 보면 셀러리맨의 신화라는 게 꼭 김우중 회장과 같이 있었는데 글쎄요, 일반 사원 아무튼 밑바닥부터 해가지고 이게 재계서열 2위 기업까지 만들어낸 사람인 거잖아요. 계속해서 도전하고 뭐 혁신을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김우중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많은 혁신과 어떤 도전에 대한 어떤 표방, 그 방금 그 책에서도 소개했듯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정말 이 책은 뭐 많은 청소년들이 저도 읽어봤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어찌되고 방금 박진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동자 탄압이라든지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회계장부에 대한 부분들은 어찌되고 우리 개발도상국 당시의 대한민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좀 그늘이다. 그래서 양면적인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의원님, 이제 문제는 추징금입니다. 국가에 내야 될 돈이 17조 9천억 원이나 있었는데 이거를 못 내고 이제 별세를 하게 된 거고. 사실상 저 추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분식회계 등의 어쨌든 경영 활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제 선고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명암이라는 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 외환 위기와 더불어 가지고 그 직후에 대우그룹의 어쨌든 저런 분식회계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더 어려움에 빠졌던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대우그룹이 그 당시에 자동차, 조선 너무 많은 영역에서 많은 고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어떤 확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여파도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가지고 물론 아까 김우중 회장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들은 뭐 본받을 부분도 있다라고 언급했지만은 경제에 어쨌든 부정적인 효과를 끼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봐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 책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